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암호화폐 소식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주춤주춤 거리기 시작합니다. 만불 아래로 떨어졌었다가 지금 1025불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그 반면에 아직까지도 도미넌스율은 67.5%로 크게 변화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해본 소식 바로 트론에 관한 것인데요. 저스틴 선이 트위터를 통해서 트론의 지분증명 메커니즘 관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트윗에 따르면 저스틴 선은 거래소, 월렛, 파트너 등 업계 종사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당하고 탈중앙화된 수익 분배 모델을 채택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불어서 트론 지분증명 메커니즘에서 스테이킹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자, 저스틴 선을 보면은 요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그 프로가 생각이 나죠. 전에는 계속 어그로만 끌었었는데 지금은 열심히 제대로 된 프로젝트 개발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탈릭 부테린이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대체 불가한 탈중앙화 암호화폐다. 또한 이들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토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기관에서 발행한 토큰은 신뢰 문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확장성은 암호화폐보다 뛰어나다. 최근 대기업이 블록체인 산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비탈릭 부테린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게 되는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에 강연 세션 및 스피커로서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 재단에 100억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주최하는 행사에 이더리움의 관계자가 오는 것은 전혀 놀라울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비탈릭이 올 때 좀 머리는 감고 와줬으면 좋겠어요. 삼성이 샴푸도 사줄 겁니다.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테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골칫덩어리인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이제 굉장히 많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테더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바로 테더 트랜잭션 발생이 급증하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처리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속도가 느려지면서 덩달아 트랜잭션 처리 속도까지 늦어지고 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금 현재로서 유일한 방법은 바로 거래소의 가스비를 엄청 올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더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래소도 있습니다. 그 거래소는 바로 비트맥스, 싱가포르 소재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가 8월 테더 거래량이 50% 이상을 점유했다라고 나와있죠. 니네 때문에 가스값 올라간다 이 자식들아. 자, 다음엔 이오스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블루곤의 최고 경영자 브렌단 블러머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오스 네트워크의 핵심 수혜자는 토큰 보유자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오스는 네트워크 비용을 지불하기 충분한 인플레이션이 보장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며 리베이트 방식으로 블록 프로듀서들의 여유자금 또는 보조금을 통한 비용 경쟁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설명을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오스에서도 안 좋은 소문들이 돌고 있는데요. 이오스는 곧 있으면 하드포크를 앞두고 있죠. 한국 시간으로 23일 10시에 이오스 1.8 버전으로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는 하드포크가 진행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오스 블록체인 관리자를 뽑는 구조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이오스 트라이브 같은 경우는 불만을 표출을 했는데요. 그는 이오스를 다량 보유한 주요 고래들의 지지 없이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펀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들은 대부분 중국 소재의 BP를 지지한다. 대기줄에선 노드가 상위 21위권 안에 들어갈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걸 알고 비용이라도 아끼려고 서버를 완전히 끄는 지경에 이르러 운영을 경험할 기회조차 없게 됐다라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바로 이오스 자체가 암호화폐를 더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운영 관리자 자격을 얻는 위임 지분 증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의 입김이 더 셀 수밖에 없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사람이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게 되면은 이 돈 많은 사람이 형이라는 말이 있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기본적인 이념이 탈중앙화인데, 탈중앙화가 되고 나서도 이게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저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장 큰 통신 회사죠. 버라이전이 이번에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심카드 관련 특허를 취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 기사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그런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버라이전이 레딧상에서 수상한 인물들로부터 계속해서 심 스와핑을 위한 고객 정보를 넘겨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 고객 정보를 넘겨주면 보상금으로 일주일에 $1000씩 주겠다는 그런 제의를 받았었다라고 하죠. 진짜 나쁜 놈들이 세상에 많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텔레그램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톤. 이 톤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텔레그램이 페이스북을 제치고 먼저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세상에 내놓을 것이라는 데 확신한다. 톤은 업계 우위를 선점하게 될 것이다. 솔직히 리브라 발표 당시 잠시 매료됐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시 평정심을 되찾았다. 텔레그램과 리브라는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승패를 결정지을 관건은 누가 먼저 상품을 출시하느냐가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과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앞으로 몇 년 안에 결판이 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한 리브라에 관련된 소식은 계속되는데요. 페이스북이 최근 독일 파비오 디 마시 의원에 답변서를 보내서 자체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 내 리저브에 포함될 통화 바스켓 비중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달러가 50%, 유로가 18%, 엔화가 14%, 파운드가 11%, 싱가포르 달러가 7%입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각 통화에 이렇게 연결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법정 통화의 종말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는데도 크게 지장을 주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의 범인의 다지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주 암호화폐 시장의 주된 관심사는 주요 알트코인들과 추가 랠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다음주 월요일날,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날 비트코인 선물 플랫폼 벡트가 드디어 개장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말이 없으니까 캔슬하거나 미루지는 않겠죠. 드디어 진짜 꿈에 그리던 벡트가 개장을 하게 되는데 최근 추세를 보면은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코인들은 지난 며칠간 비트코인보다 월등 좋은 성적을 거두며 미니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미니 알트코인들에 대한 기대는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의 랠리가 계속되려면 대규모 신규 자금 유입 또는 비트코인으로부터 알트코인으로부터 본격적 자금 이동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의 분석가는 알트코인들이 강세 영역으로 전환되려면 20%의 추가 상승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고, 또 다른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조 사츠도 알트코인들이 부활하려면, 알트 시즌이 부활하려면 무려 1000억 달러의 신규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의 삼각수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인데요. 코인데스크에 의하면 비트코인 삼각 패턴의 상단은 지금 1822달러, 하단은 9450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 벡트의 개장 다가오고 있는데요. 벡트의 CEO는 최근 자신감 있는 발언을 했다라고 포춘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켈리 래플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은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충분하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크다고는 하나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다른 투자 상품들을 웃돌았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개인 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지만 기관 투자자에게는 또 다르다. 이들은 글로벌 정세 불안 속에서 새로운 투자 상품을 고대하고 있다. 자, 물론 이 벡트의 출범 이후 자산 운용사 등이 비트코인 투자 비중을 즉각적으로 확대할 수는 알 수가 없다. 몇 주에서 몇 개월의 테스트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새로운 투자 자산에 대한 거부감이 비교적 적은 대학 기부금 등이 먼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 발언들을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벡트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투자를 하고 이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그런 비트코인 최초의 거래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다. 특히 수탁 업무에 관해서 말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기관들과 개인들의 많은 새로운 자금들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이 저희가 기대하는 바이죠. 근데 켈리 래플러가 이야기를 하기를 벡트 출범 직후에 바로 자산 운용사 등이 비트코인 투자 비중을 즉각적으로 확대할지는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6일부터 벡트는 수탁 업무 자체만을 이제 시작을 먼저 선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신통치는 않았는지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엄청난 흥분에 가득 찬 그런 모습은 약간은 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가장 크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것,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글로벌 정세 불안 속, 자, 지금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다가오는 10월 미국 주식시장에 혼돈이 예상된다라고 경고를 해줬습니다. 자, 10월달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딩동댕동. 만약에 주식시장이 골드만삭스가 경고를 한 대로, 그리고 그 전부터
모건 스탠리라든지 그런 데서도 이제 안 좋은 발언들을 했었죠. 경고의 음성을 계속해서 높여왔었는데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걔네들이 어디로 갈까요? 뭐 금이나 은 이런 데로 다시 몰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또 뉴욕 증권거래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 또 이제 그쪽의 증권거래소에서 전문 상담가들은 사람들에게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비트코인으로 들어와. 뭐 이런 식으로 꼬시지는 않을까. 그쪽으로도 돈이 몰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현재까지의 모습은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간신히 10,000달러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전문가들, 이 분석가들,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분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시레이저 요일 차트에서는 비트코인이 9,700달러 혹은 9,600달러까지 다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윌리 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불마켓 단계임을 알 수 있다. 이 불마켓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이 위치를 알 수가 있다. 현재 비트코인의 불마켓은 서막을 올린 상태, 서막이 끝난 상태이고 이제 중간 단계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리 선생, 오리 백숙을 좋아한다는 돈 알트 같은 경우는 최근 비트코인 차트는 벡트의 런칭을 위한 불꽃놀이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얼추 맞는데 벡트가 상승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어감상 틀리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차트상 상황이 가열되고 있는데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지지선이 몇 번이나 버틸지는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이 지지선을 때리러 다가가고 있다. 그리고 벡트 개장을 위해서 불꽃놀이를 준비 중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앞에 문장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벡트 개장과 함께 일어나게 될 불꽃놀이는 아래에서 펼쳐질 가능성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죠. 한마디로 이제 밑으로 간다. 이 비트코인이 벡트 개장과 동시에 투자자들 얼굴에 똥을 싸버릴 것이다라고 돈 알트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잘못 해석을 한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밑에서 보시면은 더 확실히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벡트가 상승 기류를 불러올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펌핑이 와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이 떨어져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알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는 오리 백숙 선생, 이 사람이 틀리기를 전 개인적으로 한번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분석이 있는데요. 바로 윌리 우의 분석입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윌리 우를 좀 많이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것이 있었죠. 곧 있으면은 비트코인 불마켓의 중간 단계가 시작될 것이다. 부디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제대로 한번 잔치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죠. 많은 분석가들이 비트코인이 네 자릿수의 비트코인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엊그제 있었던 하락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자릿수의 비트코인을 볼 수 있는 만불 아래의 비트코인 가격을 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떨어졌죠. 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비트코인 시장, 이것에 대해서 피터 브렌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45년의 트레이딩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한 말씀 드리자면은 보통 시장은 대부분의 참여자가 가장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혹은 가장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디센딩 트라이앵글은 대부분 하락한다. 그래서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원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먼저 발언을 하고요. 이 나중에 또 그 발언에 대해서 약간 정정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피터 브렌트에게 알려줬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비트코인의 하락을 점치고 있다. 그래서 이 오리 선생도 피터 브렌트도 비트코인이 떨어지리라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 그대로 점만 칠 수 있을 뿐이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실제로 오리 선생도 제가 앞서서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 까보기 전에는 판단하기 힘들다. 벡트가 완전히 라이브 되기 전까지는 100% 확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책을 이렇게 세우죠.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난 대응을 할 것이다. 이 벡트 오픈과 관련돼 가지고 상반된 걔네들이 막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정말 기대가 많이 되죠. 앞으로 당분간은 이 벡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마치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 축구 결승 간 것 같은 그런 그냥 막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거리는 그런 벡트의 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도 이 이틀 정도 남았기 때문에 심장이 약하신 분들께서는 이 우황청심원 하나씩 준비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팝콘을 가지고 혹은 통닭 한 마리 시켜가지고 뜯으시면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저는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이제 베팅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뭐 도박은 아니지만요. 자, 오늘도 저는 열심히 정보를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정말 수고했고 이 채널 정말 오랫동안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팩트 이야기처럼 지겹겠지만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 바쁘신 분들은 광고가 끝날 때까지 재생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토마토 채널은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